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서피스 디자인은 과제가 나가지 않아서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시는 건 아니에요? 어, 다른 과제들은 분명히 나갔을 텐데 그쵸? 두근두근하죠? 과제가 안 나가서. 다음 주부터 과제 나갈 거예요. 오늘까진 편하게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수업 시작할게요. 오늘도 계속 서피스 디자인의 디자인 요소와 원리 지난주 강의 잘 들으셨어요? 2학년인데 너무 무시했나요? 하지만 알고 지나가셔도 해가 되지 않고 학년이 높아져도 어, 여러 번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는 수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디자인을 할 때 적용되고 그것들이 정말 몸에 배어서 어, 음, 뭐라 그럴까요? 자연스럽게 적용이 되고 응용이 될 때 가장 탄탄하고 어, 질서 있고 체계적인 디자인이 완성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디자인의 분야든요. 어, 빈 공간인데 9주차에 대면 수업이 있어요. 지난주에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온라인으로만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9주차부터 줌으로 수업한다고 했잖아요. 맞죠? 근데 학교에서 대면해야 된대요. 근데 그게 줌도 인정이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정확한 거는 다시 학교에 문의를 해야 되겠고, 어쨌든 만일 온라인 줌도 대면으로 인정이 되면 어쨌든 뭐 가상 공간에서 아니 가상 공간이래 온라인 상에서 실시간 모여서 하는 거니까 대면으로 인정이 되면은 라이브로 하고요. 안 그러면 학교에 나와야 된다, 등교해야 된다 그러면 나오셔야 돼요. 학교 지침이 또 그렇게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매주 바뀌는 것 같아요. 한 학기 동안 한 번은 대면 수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수업할 때 만나는 건 큰 의미가 없어서 중간고사 끝난 9주차로 잡았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지난번에 마지막에 리듬까지 하고 끝났어요. 기억하세요? 오늘은 점의를 할 거예요. 어, 그라데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차차 자리를 옮가가다, 오마가다, 옮가가다예요. 점진적인 변화를 뜻한 그라데이션이라고 우린 주로 많이 점이라고 하진 않죠. 잘. 우리는 자연환경에서 여러 가지 그라데이션을 볼 수 있습니다. 빨간색에서 보라색까지 연속적으로 이어진 무지개, 프리즘을 통한 빛의 스펙트럼, 밤과 낮의 되풀이 되면서의 변화, 수심 깊이에 따른 물 색상의 변화, 원근에 따라 멀어질수록 점점 옅어지는 풍경. 이거 말고도 사실은 많겠죠. 자연 안에서도 점이라는 현상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디자인에서도 되게 많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디자인 분야의 트렌드를 보면은 그라데이션, 그라디언트 컬러 이래가지고 그런 다색이 혼합된 그런 효과를 적용한 뭐 아이덴티티, 그다음 패션, 섬유, 뭐 페이브릭 디자인, 포스터의 배경, 웹 디자인 많은 부분에서 이 점의를 찾아볼 수 있어요. 이거 역시 앞에서 보시면 조형의 요소를 유사하게 보이게 하는 원리예요. 이게 앞에서 말한 그 자연에서 느껴지는 현상들이잖아요. 위에 그라데이션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어떤 규칙을 끌어낼 수 있어요. 그라데이션은 유사한 일련의 흐름인데 이 흐름은 조화로운 질서와 단계, 조화로운 질서와 단계 이걸 나타내는 거죠.
그라데이션은 나중에 연재될 갑작스러운 변화의 그 변화를 강조하는 대비, 강력하게 강조하거나 그러니까 대비감을 나타내는 개념의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라데이션으로 만들어진 이러한 흐름은 자연스러운 시각적 운동을 만들어내고요. 리듬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어떨까? 그리고 공간감, 앞과 뒤에 공간감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그래서 디자인할 때 많이 적용되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그라데이션 컬러가 이거는 둘 다 포토 사진의 이미지인데 이제 당연히 포토샵에서 보정하고 리터치를 한 거죠. 어, 이런 세계 물론 자연 속에서 이런 세계 변화를 조금 더 시각적으로 극대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노을 지는 석양 뭐 이런 것들을 더 강조하고 공간감을 더 강조해서 말 그대로 자연스러운 시각적 운동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건물들에서도 보면 형태를 통해서 그라데이션을 준 거죠. 형태의 변화를 통해서 그라데이션을 준 이런 사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컬러 어떤 이제 그 나무 우드로 된 조형물인데 컬러와 형태를 통해서 변화를 줬죠. 단조롭지 않은 재미를 준 거죠. 이게 다 우드 컬러였었으면 또 이런 사람마다 느끼는 건 다르겠지만 달랐을 텐데 그리고 또 아니면 막 굉장히 다양한 색깔들로 한 칸 한 칸 달랐더라면 좀 산만했겠죠. 근데 이렇게 자연스러운 흐름의 변화가 어, 편안함을 주기도 하고 안정감을 주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런 망점들을 이용해서 시각물에서 그라데이션을 주기도 하죠. 망점의 크기 변화로 인해서 점점 커져서 점점 작아져서 커진 점들이 모여 있는 데는 응집된 색깔이 보이고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진행이 되는 거죠. 밝기도 조정이 되고. 그리고 꼭 디자인만이 아니라 건축만이 아니라 이런 어, 순수 작업물에서도 그라데이션은 사용되어 왔어요. 카츠시카 호쿠사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카츠시카 호쿠사이의 붉은 후지산이라는 그 화산 폭발 그거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그 산의 형태를 그라데이션을 통해서 나타냈죠. 그리고 이거는 그 코이치 사토의 인종차별 반대 포스트예요. 그냥 인종차별이라는 게 어떤 그 그래픽이나 일러스트나 뭐 엄청난 타이포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 색깔에서 다 드러나시죠? 백인부터 흑인까지. 그래서 그 강력한 그라데이션과 안티 어팔타이트라는 그 타이포 예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종차별 정책이었던 그 어팔타이트의 반대 인종차별 정책에 반대한다라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시각적 흐름만을 유도하는 게 아니라 그라데이션만으로도 표현이 된다는 거죠. 물론 엑세어 유명한 작가가 디자인했기 때문에 더욱 강렬한 느낌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럼 많이 이렇게 디자인해도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나요? 여러분이 처음에 하셨다면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었겠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웹사이트 안에서도 앞에서 이렇게 완벽한 전체적인 그라데이션을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다양한 컬러들이 적용돼야 될 때
그리고 이 컬러들이 만약에 막 무질서하게 늘어놓는다면 복잡해 보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 컬러들의 배치 순서를 뭐 우리가 그 시각적인 흐름이 가장 자연스러운 무지개 순서, 뭐 빨주노초 파남보 순이라던가, 또 제일 좋은 건 명도 단계, 진한 거부터 흐린 거부터 뭐 강한 거, 그런 진했다 흐렸다 반복되면 오히려 복잡한데, 그렇게 배열하면 그거 역시 점차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있는 그라데이션 적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서피스 디자인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컬러를 적용하실 때나 이랬을 때 이런 식의 접근도 당연히 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고 디자인 안에서도 무지개 반대순의 색상으로 알파벳을 구성했어요. 다음이라는 이 안에 되게 많은 색깔이 들어가고, 거기 또 중간에 오퍼시티를 투명도를 줘서 두 개 겹친 컬러를 또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것들이 무지개 색상과 연결이 있다는 거죠. 빨, 주, 노, 초, 파, 이렇게 반대순이긴 하지만 이것도 점이라는 원리를 이용한 거죠. 디자이너가 작업할 때 다 의도하고 계획한 거죠. 다음 대칭을 들어갈게요. 대칭을 말하기 전에 먼저 균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라고 돼 있어요. 거의 뭐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원리라고. 균형감은 인간이 태어나서부터 선천적으로 익히게 되는 감각이죠. 가로수길을 걷다가 나무가 쓰러져 있다던가, 산에서 바위가 기울어져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아주 불안하겠죠? 그것은 결국 균형이 어긋나서, 그 균형이 어긋난 것을 감지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방어하려는 그런 본능적인 거죠. 신체 보호 차원이 아니더라도 액자가 이렇게 살짝 기울어져 있거나 이러면 그것들이 굉장히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이렇게 정돈하고 싶고 제대로 잡아주려고 하는, 본능적으로 약간 그런 게 있다고요. 이러한 우리의 균형 감각은 물리적인 공간뿐만이 아니라 예술 작품이나 디자인에서도 나타나죠. 만약 작품 속에서 균형을 찾지 못한다면 약간 불안정한 느낌이 들 수 있으니까요. 시각적 무게감의 동등한 분배를 의미하는 균형은 구성에서의 보편적인 목표야. 어떤 디자인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디자인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균형을 말할 때 수직적인 균형, 즉 좌우 균형만 언급되는데, 화가들은 수직 이렇게 축에 의한 좌우 균형뿐 아니라 수평축에 따른 상하 균형도 고려한다고 해요. 우리는 중력감 때문에 아랫부분에 무게를 더 주는데, 그래야만 익숙하고 안정적인 느낌이 나죠.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삼각형 구도도 당연히 아래쪽이 넓은 면적과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그래서 의상을 입을 때도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의 쪽을 좀 어두운 걸 입고 밝은 색상의 상의를 입었을 때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보인다고 해요. 그러나 물론 뭐 또 계절에 따라서 하의 쪽을 밝은 색을 입는 경우는 많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렇게 매칭이 되는 게 안정적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이시는 그 대칭, 균형, 밸런스가 맞는 거죠. 그리고 웹페이지를 보시면 이 수직축을 중심으로 대칭을 이루죠. 이거예요. 이게 균형이 맞는 거죠. 디자인을 할 때도 계획적으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밸런스를 맞춰준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웹페이지인데, 이거는 굉장히 그 과감한 역삼각형의 구도를, 그러니까 안정적인 삼각형도 있지만 어떤 과감한 변화를 추구할 때는 이런, 그리고 굉장히 강렬한 색감을 주지만 이거 역시
축을 이루어 봤을 때는 이렇게 대칭이 되는 균형감을 이루죠. 그렇게 이렇게 시선을 끄는 웹페이지도 있어요. 작업도 있어요. 그리고 패션 쪽에서도 보면은 이 복잡하잖아요. 솔직히 이 니트 조직이 단조로운 게 아니라 조직 표현을 니트 조직 표현 방법도 그렇고 색깔도 그렇고 패턴이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갔지만 결국 수직축으로 나누어 봤을 때 양쪽이 대칭을 이루는 균형에 있어서 안정감을 주죠. 다 디자이너가 만일 이런 대칭감 없이 자기 멋대로 이 패턴 구성을 했다면, 물론 항상 저는 말씀드리지만 탈 그 균형감, 탈 대칭, 탈 비례 뭐 이렇게 그 원리를 벗어난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대보편적인 사람들은 안정감 있는 시각의 흐름을 좋아하기 때문에 의상에서도 적용된다는 사례를 보여드린 겁니다. 그리고 포스터예요. 시각 포스터 안에서도 타이포와 함께 선들이 이렇게, 그리고 그 안에서 이렇게 어떤 변화를 찾았는데, 여기서 보면은 조형의 요소를 유사하게 보이는 원리 점이도 해당이 되죠. 컬러들이 굉장히 많이 교차가 되고 있는데 그라데이션 컬러를 사용해 주면서 대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다양해 보이지만 균형감 있고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산만한 듯 하지만 결코 산만하지 않는 그런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제 드디어 조용히 요소를 달라 보이게 하는, 좀 변화롭게 보이게 하는, 말 그대로 변화가 났어요. 이걸 좀 알아보려고 해요. 이거 하면은 기본적인 건 끝나는데 왜 이게 중요한지 여러분이 작업해 보시고 또 컨펌을 받다 보면 느끼실 거예요. 변화 보죠, 변화. 변화는 조형의 원리 중 요소들 간의 관계가 너무 단조롭고 평이할 때 긴장감을 주고 흥미를 느끼게 하는 원리죠. 그러나 너무 과한 변화의 표현은 제품을 산만하고 무질서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다가 여기서 좀 변화를 줘보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럴 때는 그 안에 너무 지루하고 답답해, 재미가 없어, 긴장감이 필요해, 이런 얘기죠. 그래서 통일과 밀접한 관계에 몰려서 이제 변화를 나타내는 아주 단적인 표현을, 규칙적으로 통일성 있는 재료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방향만 틀어줘도 이게 바로 변화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반복적으로 움직이는데 명도의 차이를 주거나 컬러의 차이를 주는 것도 변화죠. 그 다음에 통일된 주제 방식에 있어서 살짝만 아주 커다란 형태의 변화, 형태의 움직임의 변화가 아니라 살짝만,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배열 자체에서 벗어나게 해도 변하죠. 이것만으로도 재미를 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강력한 대비를 주는, 그것도 변화예요. 변화를 주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하죠. 자, 사례들을 보면 좀 더 쉽게 이해될 거예요. 요소들이 반복 되는데 사각형 틀 안에 달걀 프라이가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자유 형태의 원형의 본연의 달걀 프라이가 변화가 있으면 이거는 전체가 달걀이고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반복적인 형태에서 변화를 준 것이 흥미를 자극시키죠.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건 있겠죠. 그리고 패키지예요. 시리즈물이 나오고 있어요. 시리즈물이 나오고 있는데 다 똑같은 뭐 이제 견과류 종류잖아요. 뭐 피스타치오, 뭐 이렇게 뭐 피넛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요소들도 많아요. 타이포도 들어가야 되고 로고도 들어가야 되고 내용 설명도 되고 심지어 안에 내용물이 보여요. 규칙성은 가지고 있죠. 근데 컬러의 변화만으로도 그 제품군에 대한 차별화를 시켰죠. 다양하지만 다양함 안에 통일성이 있는데 그 안에서 차별화를 둬야 될 때 컬러로 변화를 줄 수 있는 거죠. 다음은 새 어떤 일러스트 패턴이죠. 일러스트 패턴인데 방향이 같고 그리고 물론 새 종류는 다 달라요. 그러나 기하학적인 새를 표현한 거고 근데 만약 이게 예를 들어서 똑같은 그 블랙 라인으로 나열이 됐다면 다 똑같은 새로 자칫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색깔이 약간 다르고 그 안에 들어가는 모양들, 패턴들, 문양들의 변화를 줬죠. 그러므로 인해서 다양해 보이잖아요. 안 그러면 그냥 다 기하학적인 새, 뭐 이렇게밖에 인지가 안 될 텐데. 컬러와 음, 작은 요소들의 변화를 준 거. 다양성을 갖기 위해서.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규칙성은 있어서 산만해 보이진 않죠. 마찬가지예요. 원형이라는 동그라미 과일을 가지고 과일의 단면들을 가지고 표현했어요. 근데 원형이란 이걸 자칫 과일들마다 되게 특성을 그냥 다각도의 시선에서 바라봤으면 산만해 보일 수 있었을 텐데 원형이라는 규칙성 그리고 단면도 그 단면도를 가지고 변화를 주니까 어때요? 다채로워 보이죠? 말 그대로 변화롭게 보이면서도 산만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이때 그 안에서 변화를 줘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 난 요번에 이 과일이라는 걸 가지고 서피스 디자인을 해서 어디 제품에 응용을 해보고 싶어 했는데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아니라 어떤 건 뭐 위에서 바라본 사과, 한입 베어 물은 사과, 키위 뭐 3분의 1조각, 수박 반통 이렇게 표현하고 그 안에 컬러도 다 다르게 표현했다면 도대체 정체성이 없는 족보 없는 그림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랑 같은 원리예요, 다. 근데 이거는 자칫 더 산만해질 수가 있었는데 이 변화로움이 통일성을 가지면서도 똑같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다 그 특징들을 컬러별로 달리해주고 묘사를 다시 달리해줬어요. 그렇게 재미있는 새의 표현이 됐죠. 자, 이건 저기 포토 이미지예요. 오이를 슬라이스 한 거를 단면이죠. 단면을 촬영한 이렇게 쌓아놓고 촬영한 건데 이 만일 규칙적으로 탁탁탁탁 그 같은 크기, 같은 두께 감으로 잘라서 이걸 해놨으면 이런 재미가 느껴질까요? 근데 굉장히 변화를 줘서 크기도 다르고 각도도 다르고 그럼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백들의 모양들도 다 달라짐으로 인해 마치 별거 아닌데 작품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이게 변화죠, 이게 변화. 이게 저는 이렇게 완전히 규칙성을 가진 게 더 좋은데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작업물은 누구나 국문과를 나온 친구도 할 수도 있고 법대를 나온 친구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름 굉장히 고민하고 두꺼운 거 앞에 얇고 뭐 이런 변화를 다 고려해서 이 작가는 구성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변화예요. 통일된 오이라는 요소지만 달라 보이게 하잖아요. 다음은 데뷔입니다. 데뷔는 2차시에 계속될 건데 데뷔의 개념만 읽고 2차시로 넘어갈게요. 조형 예술의 기본이 되는 조형 원리 하나로 서로 반대되는 요소를 대치시켜. 콘트라스트죠. 그래서 우리 야 콘트라스트가 너무 강해 이러잖아요. 주의를 집중시키거나
극적 효과를 만들어내죠. 이건 어떻게 보면 앞에서 나온 점이야 반대되는 거예요. 조형 예술에서 주로 형태, 크기, 색, 명암, 질감 등을 대비를 시키죠. 그래서 효과를 얻고자 하는데 색으로 대비를 주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보색 대비, 여러분 색채학 시간에 다 배우셨죠? 보색 대비, 치도 대비, 한난 대비 등 서로 상반되는 성질의 색을 옆에 배치하는 거. 대비는 어떠한 개체가 반드시 다른 것과 별도로 보여야 될 때, 도드라지게 해야 될 때 쓰이게 돼요. 대비가 높으면 어떤 개체가 잘 보인다는 얘기예요. 대비감이 크면 클수록 한쪽이 부각이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신문 첫 페이지의 헤드라인은 다른 것들보다 훨씬 작죠. 우리 뭐 꼭 페이퍼 신문이 아니라 카드 뉴스 같은 거 보더라도 헤드라인은 크게 들어가고 본문 내용은 작게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대비죠. 이런 식의 대비를 준다면 포인트를 주는 것도 가능하겠죠. 또한 이런 대비를 한 가지만 쓰기보단 여러 개를 동시에 활용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2차 시에 대비 넘어가 볼게요. 1차 시 수고하셨습니다.